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4일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박지원 총장 간의 일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사상 말이죠. 정보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인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인격적 모독까지 가할 정도로 심각한 전쟁 양상, 전투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거는요. 제가 국정원에서 30년 근무했는데, 그리고 저도 뭐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실망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이 박지원 원장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간의 이거는 설전 이상이에요.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칼하고 총만 안 들었죠. 그보다 더한 이 혈전인데요. 이 공격의 칼을 누가 뺐느냐? 역시 국가정보원장, 나는 새도 안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요즘은 날아가는 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박지원 원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날아가는 새가 없어서 다행이지, 아마 날아가는 새가 있었으면요, 박지원 원장이 총을 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날아가는 새도 없다고는 말하지만 역시 박지원 원장이 참 세긴 세구나. 예, 그 말투를 보면요, 품격에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지원 원장,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나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이 임명됐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갈 수 있느냐, 이해가 가나?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박지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물론 있죠. 예, 아니 지금 정치군단 평가 소리를 아무나 듣나요? 온갖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방송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세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문무님까지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역전이 돼가지고, 예? 국정원장 딱 자리 차지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아주 노련한 선수예요. 여러 가지로. 그건 그 점은 또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한 노련한 정치 구단의 지혜와 그리고 이 전략과 그리고 지식을 갖다가 국가정보원을 발전시키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오늘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국정원 딱 30년 근무했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 정도로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이런 논평하기, 어쨌든 저도 국가정보원 물을 30년 먹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직 국정원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지금 이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9월 11일날 12일날 쏘았다는 미사일 하나 정보 탐지도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정보원장에 이런 데 빠져 있으니 그거 탐지하는 거,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관심이 있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정말 저도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말이죠. 예. 아이고, 이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하나는요,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망이나 하고, 저도 진짜 감정이 쌓이는데 감정 가지고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으면서 논리 정연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뤄진 일,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이제 다 끝났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경선 결과가 발표돼요. 해필이면 지금 모든 이 공격이 딱 13, 14일 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루어졌다. 이 타이밍도 굉장히 의무시 돼요. 무슨 타이밍이냐? 지금 이제 뉴스포스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고발 사주 우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그 가운데 박지원 원장이 있다. 이래서 제보 사주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가 이제 박지원과 조성원과의 만남에 시작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도를 보면요, 윤우진 사건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파트, 형사 파트에서 하나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반부패 강력수사부에서 지금 두 팀에서 이 두 파트에서 수사를 할 정도로 윤우진이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자, 이미 김건희 수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왜냐면 장문은 다 처리가 됐잖아요. 보석으로 나왔지만 법정 구성에서 일단은 다 끝나고 재판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못 엮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든 수사 능력을 최고로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건수가 지금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밖에 못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쪼는 거예요. 뭘로? 윤우진 사건을 가지고. 하나는 수사 무마 압박을 했다. 예, 변호사 개입해가지고. 이거고,
하나는 윤우진 이 세무서장 이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불을 지른 건수가 바로 뭐냐면 윤우진 사건이에요. 하나는 박지원 원장이 윤우진 사건을 꺼내들었어요. 내가 말이야 과거 국회의원일 때 윤우진 사건을 내가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야. 내가 알아? 내가 말이야 당신 윤석열 당신 비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렇잖아요. 내가 윤우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조용히 있어라. 내가 맨 먼저 터뜨렸다. 이 얘기는 내가 이 박지원 원장 하면 최고의 정보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정보 능력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윤석열 자료 다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요. 딱 인터뷰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 형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윤대진이가 검사장급인데 윤석열 총장 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예?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를 옛날 정보도 입을 딱 현직에 있을 때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도 물론이지만은 과거에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직 국정원장이 내가 말이야 윤우진 그 정보 다 가지고 있어 당신 거 까불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고요. 예. 그러면서 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이죠.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국정원장 하면서 정치 개입 안 한다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 사람 가만히 있는데 말이지. 그 이상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얘기했어요.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편하려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 이게 국정원장인지 조폭인지 말이죠. 예? 이게 정말, 아이고, 창피해요.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만 창피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정보기관이 지금 박지원장의 말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정보기관들하고 특히 유수의 정보기관들로 정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무 간부들,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보기관장의 인품도 중요해요. 여기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의혹이 얼마나 그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이야, 이거 국정원장, 대한민국 국정원장의 정보, 이번에 내가 이제 고급 정보를 우리 기관에서 공유하면 나중에 이거 박지원이라는 원장이 나가서 이거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네. 당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정보 협력 기관으로 국정원을 인정해 주겠냐고요. 이 말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협박 공갈은요, 조폭 이상이에요. 나가면 다 죽는다. 예?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 이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리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초계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초계처럼 버린 박 원장. 이 초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헌신짝처럼 지푸라기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버린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도요. 호랑이 꼬리 운운하며 윤 총장 겁박하지 말라. 스스로 진실을 밝혀라. 예.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국정원장이 아무리 각별히 생기는 딸 같은 사람이나 하더라도 바쁜 일정의 공식 업무 수행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무관한 여성 정치인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 대목에서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국민에게 죄송한 줄 알아야죠. 어쨌든 아무리 사적으로 당당하게 만났다 하더라도 이 만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난리판을 치는 것 자체가 박지원 원장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국민한테는 아이고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을
공보안이 있어요. 국정원장 공보안. 공보안이 페이퍼로라도 보도자료 하나 뿌려야 되는 것이지, 언론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조용히 있어. 까불지 마. 윤우진 자료 내가 다 까버릴까? 이런 식의 폭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이게 국정원장 자격이 되느냐? 이렇게밖에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근식 교수도, 예, 이거는 틀림없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김근식 교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만 탈진보 인사고, 김근식 교수도 호남 인물이에요. 박지원이도 호남 인물이고, 예. 뭐 이런 뭐 지역색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사람마저도 비판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술 얘기가 나왔어요. 박지원 원장이 옛날에 말이죠. DJ 정부 때 남자 배꼽 아래는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뭐 정가 언론가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배꼽 아래는 얘기하지 말자. 예. 이건 뭐 다 알려진, 뭐 이건 비밀도 아니고 다 알아요. 예. 그런 사람이 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얘기를. 뭐라고 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 예.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요. 많이 마셨다. 그리고 윤 총장의 수사 무마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세무서장, 아까 말씀 맨 먼저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열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 번도 따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따로 마셨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예. 나에 대해 아는데 말 못하는 게 있으면 다 까고, 이왕 까는 거라면 빨리 좀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원장은 많이 마셨다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단 한 번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자, 저도 윤 총장 좀 알고 박지원 원장도 좀 알아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은 박지원 원장 대한민국에서 뭐 모르는 고위공무원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알지.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윤 총장도 술 물리게 센 거 뭐 다 아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많이 먹었다는 말, 누가 받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윤 총장은요, 제가 아는 윤석열 총장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술 먹는 자체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든 민간인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요즘은 뭐 남녀 불문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냥 다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윤 총장이 얘기한 이것은 더, 박지원 원장 말 바꾸는 거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산업자고, 지난번에 수산업자 한참 선물 준 거 문제가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제 정치인한테 소개로 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받은 선물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고가가 아니라서 그냥 받은 건 챙겼다.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산업자 문자에 뭐가 나왔어요? 목포로 내려와. 작년 총선 때 목포로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한두 번 만나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이 어떻게 목포까지 내려와? 아니, 목포까지 내려오라는 게 1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총장 시절이면 벌써 2년, 3년 된 것까지 이렇게 기억 잘하는 분이, 예, 작년 총선 때 목포 내려간 걸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하고 밖에 안 되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거하고, 목포 내려가는 문자 받은 거하고. 그래서도 최근에 언행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말이 저는 맞다. 전 편견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최근 몇 년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 기자 통화에서 말이죠. 이 술자리 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개인적으로든 공적인 자리에서는 박 원장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이 대선 주자에 대한 사실 무근 이야기를 언론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 아니냐. 국정원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민간인 신반으로 한번 다 공개해봐라. 예,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번 다 까볼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예,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이 공갈 협박. 이게 뭐 참, 이건 조폭도 이렇게까지 까놓고 언론에다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조폭도 언론에 얘기할 때는 점잖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는 국회의원 남편 상하고 박 원장 부인 상 때 상가집에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같이 술잔을 기울인 건 아니었다. 내 기억엔 박 원장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술 마신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혹시라도 내 기억이 부정확해서 내가 기억 못하는 술자리를 박 원장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박 원장의 동석자가 누군지 말해달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러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힌 거다. 그러니까 내 꼬리를 밟으려고 하지 마라. 호랑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발 사주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 최고위원이 말이죠, 이미 드러난 자료들만 해도 정치 개입의 혐의가 충분하다. 호랑이도 꼬리 잡히면 함부로 달라지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모르는 비를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 사납게 짖는 개는 사실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참, 이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겠느냐까지 얘기해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개입을 했다면 내가 김대중 문재인 두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직원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새도 안 날아간다. 무엇이 무섭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반문하고 싶어요. 정치 개입해서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직원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DJ와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요,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금 조폭 같은 발언하는 거 아마 말을 못해서 그렇죠. 엄청 정말 부끄럽고 고개 숙이고, 이런 원장이 어떻게 와 있나, 아마 엄청 정말 문재인 대통령 원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뭐 국정원 다닐 때 원장이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하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직원들끼리 다 그러잖아요. 원장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회장이 사회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회장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직원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요, 대통령 침 뱉는 것이고 직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것이요, 직원들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의 관행과 문화를 말이죠, 국정원장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제대로. 이거 부끄럽습니다. 전직 직원으로서. 자,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동석자와 관련해서 말이죠,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필영 씨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필영이라는 이름 나온 것도요, 조성은이 때문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조성은이가 자기 페북에다가 이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성은이라는 조성은 씨가 말하자면 맨 먼저 이필영 씨 이름을 페북에 올린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전혀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하고 내가 왜 같이 만나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건 그쪽 집안이다. 내가 왜 홍준표 사람을 데리고 윤석열 죽일 일을 하냐. 굳이 가깝다면 난 윤석열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도 문제예요. 윤석열하고 더 가까운데 윤석열한테 대놓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까우면 다른 루트로 얘기해야죠. 야, 성렬아, 너 그러지 마. 내가 너 비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야, 너구나하고 사이에 내가 너 홍준표보다 더 좋아하는데 더 이상 막 가지 말아라. 이렇게 나이를 보나 연륜을 보나 정치 경험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타일러야 윤석열 총장도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뭐 안 할 것이며 조용조용하게 이 파문이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부끄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일대 설전이 벌어졌어요. 일대 설전.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이 대선 주자에 대한 사실 무근 이야기를 언론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다. 국정원장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민간인 신문으로 한번 다 공개해봐라. 이렇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 먼저.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필영 씨라고 하는 이 사람, 지금 이제 이필영,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요, 지금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고,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그동안에 3급으로 은퇴를 했고요. 최근 은퇴한 지 7년이 된 것으로 지금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11일 날 거기에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1일 날에는 내부에서 회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12일 날에는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반경이 주로 여의도하고 딱 집밖에 없다. 그래서 전혀 이러한 이 오찬에는 참석한 일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실명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할 경우에는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필룡 본부장은요, 윤석열, 그러니까 이 홍준표 지금 후보하고는요 굉장히 가깝고, 이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책자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지금 캠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아주 상당한 신임을 받는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뭐 또 이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한 직원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필영 씨도 이제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들은 전부 다 윤석열 중도 고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홍준표 이 고발 사주, 이 당사자, 고발보다도 이제 고발 사주는 다른 거고, 지금 이게 동석한 유무, 이거. 그래서요, 회동 당일날 택시비하고 커피숍, 오전 11시 52분 여의도에서 택시비하고 커피숍, 이 결제 내역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녁에도요, 11일 저녁에도 국회 인근에서 머물다가 캠프 관계자와 식사 후 귀가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대고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리고 만일에 아는 사이라면, 왜냐면은 한 번도 지금 제 평생에 조성은이나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적이 없고, 만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 재산을 다 걸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하고는요 27년 지경 국정원에서는 주로 국내정보 파트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난 7월에 홍 의원 삶은 다른 책자인 홍도는 잘 있느냐라는 책을 펴냈고, 지금 현재 홍캠프에서 조직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대 그야말로 거의 전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것을 제기했는지에 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번 국정원장, 이거는 우리 국민들 그러지 않아도 국정원장의 대선 정치개혁,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박지원 원장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훈련도 되고 경험이 많은 분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선의 공정관리,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박 원장이 거취 문제를 선택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의 진상조사 특위에서요,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조성은 씨가 8월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조성은은 8월, 이제 날짜는 지났지만은 31일 날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9월 13일 날짜 지났잖아요. 31일자 페이북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걸 밝혔어요. 그래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니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공수처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이 고발사주, 국정원장의 이런 이 고발사주 의혹은 보도 시점, 이게 만난 시점이 8월 10일하고 12일에 텔레그램을 캡처했고, 그리고 이제 8월 11일 날 그 사이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고발사주 의혹의 보도 시점을 상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보도가 9월 2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미리 만나서 이거 보도 언제로 할까요? 이런 거를 상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그 다음에 조 씨와 박 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개시, 롯데호텔 식당 폐쇄로 확보, 그 다음에 제3의 인물 확인, 박 원장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 이런 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치공작 기회에
이런 기획에 제3의 인물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라. 예. 그래서 공수처가 국정원장의 일정표, 특활비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공모관계 및 동석자 여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라.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류진 관련 나왔고, 동석자 나왔고, 술 마신 얘기 나왔고, 고발 사주 나왔고, 근데 여기 오늘 또 하나 더 터진 게요, 장모 의혹 문건이 터졌어요. 장모 의혹 문건. 이거를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대검에서 이 장모 의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응이 아니라, 당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현안이 되고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설명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실무 차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는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동업자 정대택 관련 사항, 이 정대택이가 계속 상습 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관련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내용이 담겨져 있고, 사건 요지와 진행 결과,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개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거야말로 검찰 내부망의 기밀을 이용해서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요. 그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거는 당시 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였다는 의혹이 반복 보도되어서 언론의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밝히고요.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변호인 측에서도요, 이런 거 변호인도 받아보지 않았다. 전혀 이 변호인도 참고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기관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통상 업무다. 기관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기관이 청문회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성격이다. 문건에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대응 문건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 기스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요, 이 대세론이 상당히 먹혀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윤석열 총장의 대세론을 꺾어야만이 지금 1차 경선에부터 딱 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면 대선이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경선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 캠프 쪽에서나, 아이고 이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셔서 이러한 중요한 이 사안들 봐주시고요. 특히 박지원 원장의 이러한 공세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